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학교 1기 졸업생 박천숙입니다. 학번이 생각이 안 나지만 지금 17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97년도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지금 임상에서 남아있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 내과병동을 경험으로 해서 2000년도에 보라매 특별시립보라매병원에 와서 응급실에서 계속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급 전문 간호사 취직을 해서 계속 액팅 업무를 하다가 2년 전부터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안내 상담과 전원 업무와 환자들의 고객 상담 응대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응급실에서 많은 환자를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제가 남게 되면서 이렇게 임상에 있게 되면서 이렇게 저희가 간호학과가 벌써 30주년이 된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30주년 기념 행사에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근무랑 겹쳐져갖고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30주년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기념 30주년을 너무 축하하는 마음에서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멀리 시애틀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1기 졸업생 93학번 장정아입니다. 이번 대전대학교 간호학과가 30주년이 되어서 제가 이렇게 멀리서나마 축하 메시지를 올리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처음 간호학과가 시작되었을 때는 전용 강의실도 없어서 메뚜기처럼 이 강의실 저 강의실 다니면서 이강희 교수님을 초대로 모시고 참 저희가 개척자의 정신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공부했던 시간보다 데모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 그런 기억들이 있네요. 저는 이곳 시애틀에 미국에 온 지는 한 16년 됐고요. 이곳에서 데이 서저리 센터에서 차주 널스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빌어서 우리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몇 가지 말씀이 있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많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영어가 됐든 취미생활이 됐든 간호학 외에 준비하셔서 꿈을 펼치실 수 있도록 준비하셔서 준비된 만큼 기회를 잡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임상을 시작할 때 쉬운 과보다는 좀 어려운 과로 가셔서 어떤 상황에든 당황하지 않고 환자를 잘 볼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될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좀 더 챌린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하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임상 속에서 겪어보니까 미국에서도 제가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간호했을 때 그게 어떤 의사소통이든 문제 해결이든 그것이 답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환자 중심적으로 정말 간호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많은 경우 그것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 간호법으로 한국이 진통을 겪고 있어서 멀리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멀리서나마 정말 응원의 마음을 보내고 싶습니다. 더 나은 간호사를 향한 많은 정책들이 정말 격려되어지고 지정되어져서 정말 더 많은 간호사들이 정말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상받는 날들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이고요. 그동안 보고 싶었던 1기 졸업생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고 많이 그립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들 많이들 보고 싶고, 그동안 우리 후배 양성과 정말 대전대학교 간호학과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이곳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는 95학번 제3회 졸업생 김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아산병원 적정진료팀 외과 계열 UM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30주년 개설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마음은 현장에 가서 같이 축하하고 싶은데요. 저희 7살, 10살 딸들이 아직 어린 관계로 엄마를 놔주지 않아서 이렇게 병원에서 축하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저는 95학번으로 3회 졸업생이고,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간호학과가 아직 자리매김이 약간 덜 된 상태여서 선배님들과 투쟁이라는 것도 해보고, 또 선배님들 단식 투쟁할 때 옆에서 같이 울기도 하고, 또 저희 교수님들 이강혜 교수님, 전명일 교수님, 김태인 교수님, 김인자 교수님 이렇게 너무 많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엄청 애를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졸업도 잘 하게 되고, 이렇게 사회 각지에서 간호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주년이라고 해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13주년을 잘못 들었나? 이렇게 해서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학과도 그렇고 또 대학원도 그렇고 또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지연이가 또 교수님으로 딱 하고 사진 있는 걸 보고 너무 뿌듯하고, 저희 대전대학교 간호학과가 충청권 아니면 더 나아가 세계적으로 정말 간호학과로서 명성을 쌓고 있는 학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은하철도 829도 생각나고 기숙사도 생각나고, 또 여러 가지 학창 시절에 힘들었던 건 기억 남는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30주년이지만 앞으로 50주년, 100주년까지 저도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학교의 발전과 더불어 같이 발전하는 졸업생이 되고, 100주년 기념회 때는 꼭 현장에서 같이 축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대학교 간호학과 여러분, 학생 여러분들은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 교수님, 선배님, 동기님, 또 세계 각지, 전국 각지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졸업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 대전대학교 30주년 개설 기념 축하드립니다. 잠깐, 여기는 제가 일하는 서울 아산병원 경관 한강이 보이는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대학교 01학번 장의화입니다. 저는 현재 연세의료원 심장혈관 외과에서 18년차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대전대학교 30주년을 맞아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 굉장히 가슴이 벅찹니다. 때때로 저희 노란 실습복을 입은 후배님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그때 제가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속 깊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 저희 모교를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저희 모교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대전대학교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저는 제 이름은 김낙동이었는데 여기 미국 와서 결혼하면서 낙동 브루넬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저는 롱비치 메디컬 센터 메모리얼 케어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제 직분은 인펙션 프리벤셔니스트라고 합니다. 여기는 간호사들이 클리니컬 너스 스페셜리스트라고 중환자실, 소아과, 심장과 그리고 케이스 매니지먼트 등등 다양한 간호사들이 있고 너스 프랙티셔널도 있습니다. NP는 성인, 노인, 소아, 정신과 등입니다. 또한 Certified RN Anesthetist라고 마취과 의사의 감독하에 마취를 하는 간호사, 투석 간호사, 트래블 너스 등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간호사가 여기 미국에 있습니다. 예, 저는 2002년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할 때 정형외과 수술실 선배들의 영국 간호사가 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보고 거기로 결국 가게 되는 사례를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아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얻기로 결정하였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병원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때 그 자유로운 마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일, 즉 공부를 하면서 보낸 시간들이 결코 후회되지 않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희망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이판에 가서 그리고 미국 자격 간호사 자격증을 시험 본 후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너무 기뻤지만 이것은 정말 작은 일을 시작한 시점에 불과하다는 것밖에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시험을 통해 통과해야 하는 큰 관문이 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간호사들의 대우가 한국보다는 더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공부한 것만큼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리고 Certified or Certification을 습득하였다면 더욱 우대를 해줍니다. 연장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그 보답은 더 크답니다. 그만큼의 일한 대가와 어떤 노동과 어떤 자기가 성취한 그런 일들을 여기는 인정해줍니다. 장점은 간호사로서 독립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간호사도 독립적이고 투석하는 간호사도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 1인자입니다. 저와 같은 감염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것도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서만 일합니다. 저희는 7명으로 구성되어 6명이 자격증이 주어진 감염 전문 간호사입니다. NP도 전문적으로 약도 처방하고 진료를 하므로 환자를 본 결과의 차트를 의사의 감독하에 동의함을 표시로 작성합니다. 아무래도 간호사보다는 좀 더 독립적인 어떤 환자 케어를 할 수가 있죠. 저는 한 7년간 미국에서 수술실 간호사로 일했다가 2016년 이래로 감염 관리를 하는 간호사로서 저희 부서의 그 인펙션 프리벤션 컨트롤 하는 일은 간호사들이 하는 일과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환자를 보는 일은 없고 간호사들의 환자 간호 경과와 의사의 진료 진단 과정의 차트를 리뷰하면서 전화를 하거나 최대한 감염이 생기지 않고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저는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없고 라운딩을 통해 환자 그리고 병원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합니다. 당연히 환자들의 안전과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의무는 있죠. 한 번은 환자가 일종 감염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는 어떤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자분이 손녀딸을 보러 가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를 굉장히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그 환자 방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핸드 하이진, 어떻게 손을 씻고 언제 손녀딸을 보는 게 좋고 이런 걸 알려줬더니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대부분 간호사도 설명해 주시지만 제가 하는 분야가 아무래도 감염 관리 예방 차원이라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고마워했습니다.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작은 일이었지만 그냥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환자분은 병원에 있다 보면은 감염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야는 많이 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글쎄 어려웠던 점이라면 처음에 일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의사들이 자기 권위를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면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스피크업, Zero Tolerance라는 액티비티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고 익명으로 의료인의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보고하여 그 메디컬 오피서, 그러니까 그 의료진의 최고에 있는 사람이 직접 대면으로 그 의료인에게 상담하여 경고도 줄 수 있습니다. 차르지 너스나 매니저에게 상담을 하거나 두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대면함으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면 그런 제3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그 의사한테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관계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수술이 끝나고 따로 나와서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좀 언짢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의사도 그거를 인지했는지 미안하단 말을 한 3번이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는 그 당시 풀어졌고 그 후로는 그렇게 감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 관계로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할 때는 환자가 더 중요하고 의사와의 관계는 제 이해의 문제였습니다. 글쎄 인종차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다 보니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이 있겠죠.
인종차별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마다 자기의 퍼셉션이 다르므로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인종차별을 느끼고 있다, 나는 겪지 않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별로 겪은 적은 없고 우리는 피부색을 떠나 모든 인간으로서의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색깔의 안경을 쓰고 있다면 그렇게 보이겠죠. 네, 많은 인종이 같이 일하고요. 제가 일하는 병원은 다이버시티,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을 고용하고 같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 수술실에서 일하면서 어느 날 나 혼자만 동양인 간호사인데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의아해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놀랐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그들도 같은 사람이기에 마음으로 다가가면 다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가능한 한 좋은 인사말, 굿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또 제가 한국말을 굉장히 하니까 듣진 않았어요. 근데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고 알고 싶어하고, 또 제 매니저는 영어로 일하면서 한국말을 잘 할 줄 아니까 보너스로 보고 있고, 제가 일하는 대부분 한국인 간호사들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는 12시간 근무하는 간호사들 대부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오피스에서 일해서 한 8시간 5일 근무합니다. 근데 이렇게 중환자실이나 병동이나 이런 환자 간호하는 곳은 대부분 12시고 수술실 같은 경우는 8시로 알고 있었어요. 병원의 시스템에 따라서 12시간을 원하고 어떤 경우는 10시간을 일해서 3일을 쉬고 4일을 일하고. 맞아요.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환경이어서 한국에서 그 경험이 있어서 오면은 그것도 인정해주는 면도 있고 수술 절차가 많이 틀리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좋았어요. 예, 학교 때 배운 것도 있었고 근데 이렇게 많은 대화나 이렇게 연습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그래서 시험을 붙고 난 후에 강남에 있는 영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거는 그 학원이 정말 영어를 어떻게 보면 쉽게 미국에 있는 프렌즈라는 TV 시트콤을 보면서 하니까 재미도 있었고 어떻게 흥미를 가지게 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관심이 더 많아졌죠. 글쎄 언제는 학교도 배우잖아요. 다 원어는 다 영어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물어보는 말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어에는 관심을 꾸준히 갖고 있는 게 참 좋고요. 글쎄 저는 그런 TV 재밌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 영화도 재밌지만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재미보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재밌는 것을 코미디 같은 걸 들으면서 듣게 되면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듣는 게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좋은데 그때는 가능한 외국인이라면 한 번은 말을 건네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여기 미국에 왔을 때 저는 IELTS라고 그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그게 있었어요. 그거를 패스를 해야만이 어떤 영주권이 나오는 그런 계기여서 저는 영어 공부를 여기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 학생 비자로 들어왔죠. 근데 그거를 패스하기 위해서는 7.0가 다 넘어야 되는데 사실 스피킹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스피킹에서 6.5, 6.8 이렇게 나오니까 다시 또 봐야 되고 시험을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건 정말 한국인으로서 스피킹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일을 하면서 또 책도 읽으면서 아니면 대화법을 하면서 TV를 보면서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대학 시기에 미국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라면 영어에 대한 관심 그게 있어야지 아무래도 미국 간호사 자격증이 붙어도 영어가 제2의 또 관건이라서 근데 지금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간호사를 자격증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는 아직 미국 갈 준비가 안 됐으면은 한국 간호사로서의 일과 기술을 배워 두고
나서 어느 때가 돼서 결정을 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또 다른 길로 도전할 수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미국 간호 생각하면은 아마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처음엔 영어로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알아보니까 수속실 간호사는 한국에서 많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부족하니까 미국 사람이 와서 한국에서 채용해 가더라고요. 그런 사례도 봤어요. 너무 부족하니까. 근데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것도 좋고, 그렇죠.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는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맞지가 않다면 너무 늦기 전에 결정을 하고 다른 간호 분야로 가거나 다시 공부를 하여 의사가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간호사 일이 힘드니까. 중요한 것은 생계를 위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를 통해 조금 더 발전하고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병원을 찾아서 가는 것이라 봅니다. 한 곳이 편하고 좋다면 발전의 기회가 많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우물 안의 개구리가 그 우물 위에 하늘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니 이제는 나와야만 더 넓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듭 도전할수록 더 좋은 자리로 이동하게 되고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야 나가야 할지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때는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찾다 보면은 다른 분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자기가 그 기회가 있을 때 찾아서 떠나고 또 도전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